네, 이 시각 K스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하이투자증권 디지털마케팅부의 이권희 멘토, 그리고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멘토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는 대통령의 그 순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세일즈의 총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요. 이번에 30여 명의 경제인들이 같이 동행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인들 명단이 쭉 이렇게 돌던데요. 그거 보면서 과연 어디가 어떤 일을 해내고 또 어떤 수혜를 받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권희 멘토하고 먼저 얘기하죠. 예. 일단 지금 세일즈 외교를 하겠다.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를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또 그다음에 카타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중동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의 붐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쪽에서도 석유 시대가 종말이 올 거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 유치,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유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뭔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전력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기반 시설을 닦아야 되는 토목공사, 여러 가지 이제 건물을 짓는 이제 건설 사업들도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전이라든지 담수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럼 여기 가가지고 한 100여 개 기업이 가는데 여러 섹터들을 다 하겠다라고 지금 일단 정부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뭘까를 지금 아마 시장은 찾고 있는 중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이제 그나마 저는 좀 눈에 띄게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일단 담수화 시설을 만드는 기술력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발전과 관련된 시설도 산업 사업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에는 이쪽으로 약간 몰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확산되는 과정은 이제 실제로 방문을 해서 어떤 MOU들이 체결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는 보고 이제 섣불리 시장에 접근했다가는 네. 오히려 생각보다 이렇게 소문난 잔치에 또 그렇게 먹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물론 이제 UAE가 예전에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저희 이제 방산 관련돼서 천무 이제 미사일 이런 것들을 사갔던 그런 또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어떤 것들 방산 쪽으로 또 이제 확산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동까지 순방이 이어지죠. 다보스 포럼 참석했다가 이제 중동까지 이어져서 순방하고 돌아온다는 계획이고요. 거기에 경제인들이 꽤 많이 동행을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빈 살만 왕세자 들어왔을 때는 사우디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MOU를 맺었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UAE에 가는 거니까 거기에서 또 다른 이제 기업들과의 MOU가 나오지 않겠느냐. MOU가 우리 한번 이렇게 잘해봅시다라고 악수하는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그것 또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계약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여민 멘토께서는 지금 이 UAE 방문 그리고 경제사절단 가는 거, 이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산업과 좀 연결을 시키면 좀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이 키워드가 원전, 방산, 에너지가 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이번 정부에서 좀 확실하게 밀고 있는 정책에 대한 어떤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제가 원전이나 방산 나올 때마다 이제 어쨌든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매출로 잡히기보다는 얼마나 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잡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이런 지금 경제사절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원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 한수원과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 간에 지금 이제 소송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은 화해 무드로 좀 가고 있는 부분들, 좀 수익 배분을 통해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작년에 좀 10월경에 좀 한수원을 상대로 제소했던 그 소송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제 풀어내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으로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꼬여있는 실타래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송 관련된 부분을 풀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에서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경제사절단 가는 것 외에 지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아프리카 쪽에 대한 시장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여기에 플러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어떤 정책적 의미로 보겠습니다만 지금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계속해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 특히 이제 신재생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 제가 볼 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숫자가 찍히는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방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어떻게 보면 좀 수출 원전에 대한 원년을 좀 보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런 부분을 계속 이어가려는 어떤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MOU를 통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어쨌든 정책적인 모멘텀은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수주의 모멘텀을 좀 더 체크해보는 좀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들이 오랜만에 뭐 반등다운 반등 조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통령의 UAE 방문 일정이 아직 좀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이 더 걸릴 텐데 보통은 이제 원전 이슈 나오면 일정 매매하자라고 많이들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이제 시장에서 좀 돌기 시작할 때 매매해서 실제로 뭐 제대로 된 얘기가 나올 때쯤 이제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게 낫다 이런 전략들 제시하시던데 윤여민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번 이슈도 그렇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제 그 단기적인 트레이딩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뉴스가 없을 때 사셨다가 좀 이렇게 뉴스로 나올 때 좀 파시는 좀 제가 볼 때는 세로 뉴스에 대한 어떤 매매도 충분히 저는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에서 언급드렸던 이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꼬인 부분을 좀 실타래를 풀게 된다고 하면 저는 업사이드가 좀 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형 원자로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좀 강점이 많죠.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로열티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온버짓, 온타임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여기다 또 상대적으로 납기를 잘 맞출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강점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바라카 원전에 대한 어떤 운전이 좀 시작이 된다고 특히 2호기는 이미 돌아가고 있고 3기, 4호기가 이제 올해 내년에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이런 쪽에서 레퍼런스 쌓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옆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주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대통령 그 정책마다 하나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좀 산업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산과 원전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좀 구간은 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정 매매도 매매지만 좀 더 길게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윤여민 멘토께서는 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이건희 멘토께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나마 그래도 이 이슈 중에는 제일 눈에 들어온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주가적으로 좀 보죠.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16,400원 정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움직였던 박스권의 상단 정도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이 상단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아니면 좀 내려왔을 때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일단 오늘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걸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리는 기술적으로 지금 계속 121선을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서 지금 저는 뭐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튀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한 2만 원대까지도 이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121선 뚫으면 도리어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오히려 그 위에서 이제 12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사셔도 사실은 좀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걸 이제 확인하려면 한 16,500, 800원, 900원 이때 이제 자리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중동 관련돼서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핫한 이슈들이 많은데 결국엔 그쪽에서 우리나라에 자꾸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라고 또 생각해 보면 단순히 우리가 기술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투자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합작해서 뭘 해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아마 좀 잘 유념하셔서 무조건 그쪽에서 우리에게 뭐 돈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제안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산주 그리고 원전주 중심으로 중동과 관련된 순방 이슈 좀 살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죠. 두 번째 이슈는 한화솔루션이 미국에서 수조 원의 투자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뉴스로 들렸거든요. 그러면서 한화솔루션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오랜만에 주가들이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얘기 좀 해보죠. 이거는 윤여민 멘토부터 할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오랜만에 이제 신재생 관련된 쪽, 특히 이제 뭐 하나솔루션, 좀 태양광 쪽에 대한 이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좀 힘없이 조정을 받은 것은 뭐 특별한 어떤 모멘텀에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좀 같이 좀 내려앉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은 이제 IRA 관련된 부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특히 이제 세제 혜택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태양광 업체도 좀 경쟁적으로 지금 현지 공장에 좀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최대 규모 한 2조 원 정도까지도 지금 투자를 해서 태양광 공장을 지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어떤 좀 하락을 좀 마무리하는, 그래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상반기 지금 이제 공사를 좀 시작해서 내년에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실적이 좀 잡힐 것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는 주가에 조금씩은 이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IRA 관련된 부분들이 살짝은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재생까지 약간의 좀 혼동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된다고 하면 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러한 측면에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뭐 풍력까지도 좀 같이 보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좀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솔루션 오늘 같은 경우 좀 반등이 제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요약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올해 신재생 에너지 점검을 저희가 한번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올해 테마가 수소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지금 태양광이 먼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건희 멘토께서는 태양광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뭐 저는 이번에 빠진 게 사실은 굉장히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하나솔루션은 사업을 잘 하고 있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뭐 세제 혜택을 비롯해서 여러 IRA 관련된 법 규제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이익을 네.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 최대한 3기가와트까지 지금 공장을 짓는다라고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 있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이상의 캐파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고전을 하다가 사실은 돈을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성공하는 방법을 좀 알게 됐다, 하나솔루션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 지금 뭐 2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새로운 이제 맡은 이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가 결국엔 큰 결단을 해서 뭐 위기 때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은 멋있게 위기 때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돈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솔루션 주가가 조정을 잘 받았고 지금 오히려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들어갈 자리인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조금 마음고생을 며칠 하셨을 텐데 지금은 좀 이제 네. 여유롭게 기다려 보셔도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뭐 주가의 조정을 받은 게 물론 태양광이 같이 좀 빠진 것도 있지만, 최근에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는 건 뭐 이것도 영향을 받았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되나요? 유상증자는 이제 대부분 성공할 걸로 지금 예상을 네. 하고 있고, 그 금액 가치가 크지 않고, 그 이제 최근에 또 주목해봐야 될 거는 회사채 시장이 조금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동안 그 뭐 한전조차도 이제 회사채를 채권을 발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기업의 이제 회사채 시장 같은 경우는 발행을 하려고 하면 경쟁률이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자금난의 해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더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는 뭐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증자를 하지 않아도 회사채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자금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로 조금 그 회사채 시장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지금 태양광 얘기만 하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 좀 봐볼까요? 풍력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윤여민 멘토? 네, 지금 이제 사실은 태양광 쪽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좀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미국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지금 풍력 관련된 종목은 크게 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태양광만 좀 계속해서 좀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로 좀 오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풍력 쪽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삼강 M&T라든지 CS 윈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태양광의 어떤 종목들과 거의 차트 흐름이 좀 비슷한, 최근에 좀 눌림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풍력과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개화하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력 수급 계획에서도 보게 된다고 하면 원전의 비용이 좀 올라가고 지금 신재생 비중이 조금 낮아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풍력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CS 윈드라든지 삼강 M&T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가운데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CS 윈드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삼강 M&T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제가 볼 때는 IRA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좀 그런 자리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게 된다면 작년에 한 8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지금 상당히 가격과 기간 조정을 좀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봐야 할 좀 섹터로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저는 풍력도 좀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이제 조정을 받고 조금 반등하는 구간에 좀 들어가는 것 같다. 올해는 신재생은 관심 계속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뭐 삼강 M&T 주가 나왔는데 1년 동안 올랐다가 다 반납하고 1년 52주 주가로 보니까 한 5% 오른 셈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다 3%밖에 안 올랐군요. 1년 내에 저 구간에 못 봤으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올해는 또 어떻게 주가가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로봇 뽑았습니다. 로봇이 계속 뜨겁죠. 오늘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9천억 넘었더라고요. 이제 그럼 1조까지 가느냐? 뭐 이게 버블이냐 아니면 기대감만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로봇이 어쨌든 산업의 하나로서 커지는 첫 번째 주자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삼성이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지금 주가에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희 멘토하고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봇주 점검 좀 해주시죠. 일단 로봇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은 먼저 대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같이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뭐 이제 주가적인 부분을 보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의 조정은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다른 종목들도 따라가다가 같이 꺾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이등주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급등에 따른 약간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다른 종목들은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이제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른 로봇주들은 생각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송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용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뭐 서빙용 로봇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 한 2015년, 뭐 16년 이럴 때 그 2차 전지 소재주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저는 이번에 한 1차 상승 이후에 한번 쉬어가면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좋아질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뭐 무조건 봐야 되는 섹터는 맞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따라붙기보다는 좀 내용을 좀 파악하실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로봇 시장에서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해놔야 이게 사실은 공장을 짓고 가동을 해서 잘 돌아가면 그 데이터를 모아서 다음에 공장을 지을 때는 이게 수요를 맞추고 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의 장점이다라고 봤을 때는 관련해서 오늘도 뭐 이삭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런 종목들을 이제 계속 발굴하는 과정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약간 좀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서비스 로봇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주와 관련돼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기 때문에 스토리만 잘 연결되고 뭔가 이슈만 터지면 주가가 좀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이긴 하죠. 이게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 물론 투자의 위험성은 있겠습니다만 이게 언제 끝나고 조정의 폭이 어디까지 올 거냐도 두렵기도 하거든요. 윤여민 멘토께서는 어떻게 이 이슈 해석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좀 로봇 섹터는 이제 관심주로 봐야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좀 들어가는 것은 이제 손이 빠르신 분이 아니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좀 지금 시기는 좀 위험하다.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게 로봇이 어떻게 보면 새해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의 뉴스뿐만 아니라 약간 CES 2023과도 좀 같이 좀 엮이면서 로봇 섹터들이 확실히 확 이제 올라온 모습이 좀 보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한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좀 움직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하나 쪽에서도 좀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제 현대그룹, 현대차그룹,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여기다 뭐 하나그룹까지 좀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대기업이 좀 투자를 하면서 어쨌든 종합 연대로 해서 지금 로봇 산업을 좀 이끌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좀 구도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결국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차트 나옵니다만 결국은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저는 테마로서 네네. 좀 보게 된다고 하면 1등주를 잡지 않는 이상 2, 3등주 같은 경우는 언제쯤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 변동성이 강하다 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한번 파동을 좀 지나가고 나고 나서 그다음에 결국 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제 4분기 실적, 뭐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나오게 되면 어쨌든 거기서 종목의 옥석 가리기를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보다는 올해 어떻게 좀 실적이 나아져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서 종목의 옥석 가리를 지금은 오히려 하는 게 좀 어떤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작년에 테슬라 AI 데이를 부근으로 해서 저희가 로봇 얘기를 지속적으로 좀 꺼내 놓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으로 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로봇주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산업 영역 섹터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뛰어올랐지 않습니까? 과연 로봇이 그렇게까지 갈 거냐? 그렇게 보면 전방 산업은 아직 2차 전지 배터리만큼 로봇 시장이 안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약간 초기 시장이라고 하면 반짝했다가 다시 제자리 갔다가 이 과정을 몇 번 거치고 난 다음에 옥석가리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견도 있으니까요. 혹시 로봇 관련주 매매하실 때는 그런 점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으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죠. 다음 이슈도 재밌습니다. 애플이죠. 애플이 이제 XR 기기 를 내놓겠다 공식적으로 하반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상반기에 내놓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메타버스 쪽이라고 얘기 안 하죠. 애플은 이제 메타라는 플랫폼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미 메타라는 이름을 뺏겼기 때문에 리얼리티 프로라고 이제 제품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죠. 이건희 멘토부터 얘기 좀 하실까요? 일단 뭐 애플이 이제 시장 이게 XR 기기가 나온 건 좀 됐죠. 예. 냈는데 문제는 좀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됐는데 네네. 문제는 일단 애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부품주들 뭐 많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출시가 뭐 늦어진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다시 이제 또 뭐 빨라진다라고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번 CES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좀 뭐 출시 일자가 확정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애플이 항상 보면 약간 좀 그 비밀 유지 이런 거 이렇게 약간 신비주의 이런 것도 좀 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딱 공개를 할 때 아마 좀 멋있게 좀 공개를 하려고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 저 이제 XR 기기 자체가 한 출시가 되면 한 300만 원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네네. 과연 이제 얼마나 이제 수요가 창출되고 사람들이 많이 살 것이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얼만큼 뭐 또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애플 쪽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기의 성공 여부도 좀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오히려 지금은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 노력을 아마 지금 뭐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00에서 3,000달러 사이가 될 것이다. 가격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소재는 알루미늄하고 탄소 섬유로 최대한 가볍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라이다 2개와 뭐 카메라가 12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외부 카메라 12개라면 카메라 모듈 업체들도 좀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윤여민 멘토께서는 애플의 이 XR 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시장 반응 어떨 걸로 보세요? 일단은 애플 XR도 사실은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뭐 한 차례 좀 연기가 됐던 부분들,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3분기는 좀 되어야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CS 2023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지금 XR 시장에 대한 부분들 지금 애플이 인지를 하고 좀 내놓으려고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로봇 관련된 쪽, AI 쪽이 오히려 좀 CS 2023과 관련돼서는 좀 더 수혜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좀 XR, VR, 특히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좀 섹터 같은 경우는 CS 2023 관련돼서 거의 좀 움직임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CS 2023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좀 구체화되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애플이 만드는 XR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가격이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메타가 좀 많은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좀 우려도 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얼마나 좀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충성도 높은 고객 이익을 제가 볼 때는 좀 믿는 게 아닌가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IT, 휴대폰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 지금 XR 기기로 좀 다변화되는 좀 그러한 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메타는 제가 알기로 지금 이제 가상현실 쪽에 좀 기반을 둔다고 하면, 애플 같은 경우는 가상과 현실의 어떤 약간 믹스된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결도 다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일단 첫 번째로 움직이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드웨어 쪽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카메라 라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와 관련돼서 또 디스플레이 같은 좀 종목들에 먼저 수혜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기계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부분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에서 먼저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지금 이제 이 관련돼서 카메라 모듈 쪽이 좀 움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뭐 LG 이노텍도 제가 볼 때는 좀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만, 좀 이제 이 애플 쪽에 좀 납품 이력 있는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리포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제가 볼 땐 좀 관심은 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말씀하셨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LG 이노텍. 그 전에 아무래도 애플하고 관련이 있었던 회사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이 애플의 VR 헤드셋과 관련돼서 이건희 멘토께서는 만약에 지금 투자를 고려한다면 어떤 종목을 보는 게 낫겠습니까? 뭐 애플을 이제 결국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럼 결국엔 그 카메라를 어디 걸 갖다 쓸 거냐라고 봤을 때는 뭐 LG 이노텍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 이노텍과 관련된 그런 그 부품 종목들, 같은 이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네. 탑픽으로는 그냥 지금은 편안하게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LG 이노텍이 사실은 좀 제일 편안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시죠. 죄송합니다. 마지막 이슈는 화학주를 꼽았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화학주의 움직임이 오늘 좀 좋거든요. 같이 점검을 좀 해보죠. 윤여민 멘토 얘기 먼저 하시죠. 예, 최근에 지금 이제 화학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화학주 관련돼서 사실 작년에 좀 업황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좋지 않았다. 특히 이제 작년에는 중국의 봉쇄가 좀 많이 이어졌던 부분들, 이에 따라서 좀 스판덱스 시황에 좀 둔화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 이런 측면에서 올해 지금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지금 올해 발표가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서 좀 또 여기 화학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업황에 대한 바닥론이 지금 이제 좀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중국 같은 경우가 뭐 약간 보복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뭐 문을 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에 좀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효성 TNC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 작년 4분기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 대해서 봤을 때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입니다만, 결국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어떤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바닥에 대한 온도 분명히 좀 거론되고 있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가 좀 반등을 할 때는 뭐 기존의 주도주 있겠습니다만 새롭게 떠오르는 또 경기 민감주 쪽에서 봤을 때도 좀 화학이라든지 철강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은 좀 상당히 골고루게 반등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화학주가 좀 눈에 띄게 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희 멘토께서 이 효성 TNC 한번 주가 봐주실래요? 오늘 거래량도 좀 일고 주가도 좀 올라서 조금 의미 있는 반등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뭐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뭐 주봉이나 뭐 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기술적 분석을 보면 네. 일단은 바닥을 잡고 추세를 좀 전환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좀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도 이제 아주 크진 않지만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저는 뭐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화학주에 대한 관심은 이제 왜 가져야 되냐라고 이제 봤을 때 결국에는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비용은 주는데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이제 그 다운스트림 계열의 그 석유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이걸 가져다가 또 쓰는 이런 효성 테니스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원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쪽은 두바이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쪽도 지금 두바이유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인도와 이제 중국에서 러시아가 이제 인도와 중국에 두바이유 가격보다도 한 30% 가까이 저렴하게 좀 뭐 그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좀 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아시아권으로 팔아야 되는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좀 줄어든 거죠, 수요가. 네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환율도 지금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어서 1,400원대에 있던 환율이 1,200원대에 내려왔다라는 부분은 결국엔 기름을 사올 때 결제는 달러로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달러 값이 되게 싸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원가는 내려가고 앞으로 수요는 더 회복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 중국의 리오프닝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네. 결국엔 화학주에 대한 지금 실적이 돌아선 게 아니라 센티가 좋아졌다.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뭐 LG전자처럼 네. 결국엔 바닥론이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 이유는 앞으로에 대한 희망이 좀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바닥에서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주는 이익의 질이 좀 좋아지겠네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달러의 값어치, 그다음에 유가 뭐 이런 것들로 보면 그런 점에서 화학주에 대한 관심을 또 주문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의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건희 멘토의 관심주 보죠. 롯데케미칼 바닥 확인을 완료했다. 이제 위로 갈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윤여민 멘토는 HEFR 단기 급락에 따른 매력이 부각된다. 급락에 따른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먼저 롯데케미칼부터 얘기를 듣겠습니다. 좀 전에도 화학 관련돼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제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다운스트림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엔 그동안 실적도 안 좋아지고 제품군들도 지금 대부분 다 적자 라인도 좀 많이 생기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죠. 고점 대비해서 거의 이제 반토막 이상 내려왔다가 지금 요즘에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은 실적은 아마 1분기에도 4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고 1분기 실적도 당분간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의 하락으로 인한 마진율의 회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이미 이제 안 좋을 거라고 누구나 다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빠질 건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기대될 부분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소재 및 뭐 수소 사업 이쪽에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 사업,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인수가 좀 완료가 됐다라고 지금 공정위에서 이제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인수가 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및 수소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발목을 잡았던 게 이제 자회사 롯데건설 문제였는데, 이 롯데건설 문제도 결국엔 메리츠증권과 같이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1조 5천억 정도를 조달을 해서 지금 롯데건설이 롯데케미칼에게 이제 부채를 상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도 이런 리스크는, 롯데건설 관련된 리스크는 좀 해소됐다라는 내부적인 또 호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주가는 바닥을 좀 확인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반등이 좀 있었고요. 기술적으로 차트를 봐도 은근히 조금씩 바닥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네요. 롯데케미칼 좀 관심 가져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목표가, 손절가 좀 볼까요? 예, 일단 매수가는 지금 한 18만 5천 원 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서 또 접근을 하시기가 더 좀 용이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좀 단기적으로 22만 원 정도를 보고 손절가는 16만 3천 원, 예, 추세가 떨어지는 부분 16만 3천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22만 원에 손절가 16만 3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윤여민 멘토가 가져오신 HFR 듣겠습니다. 예, 일단 HFR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좀 차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급락세가 강했습니다. 거의 네. 이제 뭐 1, 2주 만에 거의 뭐 19% 이상이 좀 가량 좀 하락을 하면서 사실은 좀 단기 바닥에 대한 부분을 좀 어제부터 좀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단기 급락에 따른 제가 볼 때는 매력이 좀 부각되는 종목으로 가져왔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올해 지금 2023년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6%, 영업이익은 23%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고객 중에 지금 이제 뭐 특히 이제 미국 쪽, 북미 쪽에 좀 추가 고객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의 어떤 주가 수준은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통신 장비주와는 달리 상당히 지금 실적도 탄탄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MOE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상당히 매력이 좀 부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네. 어떻게 보면 통신사들 이제 뭐 3사라고 할 수 있죠. SK텔레콤, KT, U+, LG U+가 지금 최근에 R&D를 통해서 지금 6세대, 5세대 쪽에 효율화 작업을 좀 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개방형 무선 접속망으로 해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사가 다르지만 통신 장비를 서로 연동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오픈런 생태계를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런 측면에서 중소형 지금 통신 장비 사업자에게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매력이 좀 부각되면서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 HFR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FR이 1월 들어서 조금 주가가 많이 빠졌죠. 지금 보니까 한 18% 정도 어떻게 보면 한 달 새에 이렇게 빠졌는데 이슈가 좀 있었나요? 일단 이제 미국의 버라이즌이 좀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감소를 하겠다는 어떤 그러한 좀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급락이 나왔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HFR 같은 경우가 좀 직격탄을 좀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급락하기 전에 한 38,000원에서 4만 원 정도까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그 이제 뉴스에 따라서 거의 뭐 2만 원대 후반, 3만 원대까지도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거의 20% 이상이 지금 하락했던 단기 하락했던 부분들. 다만 이제 이 5G 관련된 쪽도 지금 올해 좀 유망한 종목으로서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과대 낙폭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어제부터 조금씩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급락한 게 도리어 투자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목표가하고 손절가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건희 멘토 그리고 윤여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